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삼이고단수입니다. 최근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자주 달립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다. 조급해 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글도 참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달 만에 억 단위로 오르고 코스피 지수는 6천을 도착하려고 하니 직장에서 부동산, 주식 투자한다는 분들을 보면 꼭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불안감.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뭐라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 들었나 봅니다. 금리가 2%, 3%밖에 안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럴수록 멘탈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현재는 2026년, 과거 21년 시기와 비슷한 게 대출은 더욱 재어오고 있고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을 몰고 있는 것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는 계속 한 가지 방향으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오르는 집값 매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게 어려워지는 게 점점 눈에 보이니까 더 조급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덜컥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투자가 아닌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초보들이 많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매수한다면 목돈으로 조금 확률 높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아파트 세 곳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 자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상황을 잘 써놓지도 않고 그냥 찍어달라는데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참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아파트는 사용 가치가 있는 투자 자산입니다. 최소한 현금, 월소득, 출퇴근, 거주 위치 정도는 남겨야 더 나아가서 투자 성향도 알아야 그나마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최소한 부부간의 월소득에 대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끌을 하거나 적정히 하거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들 15억 이하에서는 대출 6억 한도 범위에서 가능하죠. 실수요 자격이나 생애 최초는 60에서 7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도 제한이 되죠. 그 외 대부분은 LTV 40%, 스트레스 DSR 40% 한도 범위에서 매우 축소하게 됩니다. 아마 연봉 5천이면 한 2, 3억 정도 사이, 연봉 1억 원이면 아마 6억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부부들의 본인들의 지출을 빼고 저축액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때 실천과 현장을 강조하지만 무조건적인 임장, 즉 발품이 우선은 아닙니다. 부부끼리 세 가지는 정하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첫째, 신혼부부의 청약 특별 공급. 둘째, 투자의 방향성. 셋째, 신혼부부의 목표. 그러면 이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 특별 공급 알아보기입니다. 최근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자금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계약금 정도로 2, 3년 유지하면 대출을 받더라도 내 집이 생기니까요. 거기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가 올라주면 그야말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청약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은 로또같이 극악의 확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서울 특별공급 평별로 신청할 때 10에서 20대 1 정도로 나옵니다. 5에서 10% 확률이니 수치적으로만 따져보면 한 10번 정도 신청하면 한 번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추가로 예비 당첨이라는 기회가 확률이 좀 더 높게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몬테크와 실거주 상호 합의에 따른 방향성 설정하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아파트는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누군가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고, 누군가는 구축 입지 좋은 곳을 선호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아직 젊으니까 몬테크를 하면서 미래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전 거주와 투자 간의 비중을 부부끼리 잘 상의하신 후 이것에 맞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같은 돈으로 현재에 투자할 건지 미래에 투자할 건지 구축과 준신축, 신축 아파트를 선택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부부가 후회 없는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적정한 소비와 공통된 목표를 정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거의 대출을 통해 사야 합니다. 조금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최대한 상품성이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게 되면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 4억의 대출을 받게 되면 4% 이자만 해도 130만 원이 한 달에 나갑니다. 월금까지 하면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저축만 못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생활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전에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통된 목표가 있으면 생활 소비를 억제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사소한 거래가 생겨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장기적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준비가 부족하면 전월세 살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전략입니다.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초보자가 많습니다. 자금도 적고 경험도 없으므로 당연히 초반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 주변에 결혼할 때 보면 결혼 날짜를 3, 4개월 정도 잡는데 빠르면 2개월에 잡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집을 알아볼 정신이 있을까요? 자금이 적을수록 입지가 약한 아파트 살 확률이 높고 부부간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배우자의 경제관념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세나 월세 전세로 한 2년 정도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과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종잣돈을 더 준비하는 시간, 이 세 가지를 버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변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불안해서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조급하게 덜컥 잘못 매수하면은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팔리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년간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산을 더 읽어갈 시간도 잃게 되고 때로는 잃지 않는 투자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자는 1, 2년이 아닌 평생을 봐야 합니다. 다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급해지면 그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 신청을 하게 되면 첫 투자부터 고생하면서 투자는 힘든 것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는 장기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주변보다는 나에게 철저히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되도록 부동산 투자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3위고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3위고단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